아름다운 부자 이야기. 굶주린 제주 백성들을 구한 여성 상인 김만덕. 어머니, 옛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만덕은 저녁을 먹자마자 어머니에게 졸라댔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어제 해줬잖니. 넌 어떻게 된 아이가 저녁만 되면 옛날 이야기 타령이니? 헤이, 재미있잖아요. 저는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얘 좀 봐. 이제는 아부까지 하네. 내가 날마다 졸라대는 통에 미천 다 떨어졌다. 더 이상 들려줄 이야기가 없어. 어머니, 큰 구렁이를 물리친 장사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자꾸 들어도 재미나요. 김영굴 구렁이를 죽인 설현 이야기 말이지. 이 이야기는 내 아버지가 해주어야 재밌는데 구렁이와 싸우는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들려주시잖니. 그건 그래요. 어머니 무트로 가신 아버지는 내일쯤 돌아오시겠죠? 글쎄다. 바다만 잔잔하다면 오늘 밤이라도 돌아오실 텐데 오후부터 바람이 심하게 불어 걱정이구나. 어머니는 금세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만덕의 아버지 김우열은 제주와 육지를 오가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많이 나는 귤, 미역, 전복 등을 전라도 나주에 가져다 팔고 쌀, 문명 등 육지에서 나는 물건을 제주에 가져와 파는 것이었습니다. 장사는 꽤 잘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번 돈으로 땅도 사고 30칸이 넘는 큰 집도 샀습니다. 장사일은 몹시 위험했습니다. 제주 바다는 풍랑이 거세어 배가 바다에 가라앉은 일이 잦았습니다. 만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무사히 돌아오실 거예요. 저한테 예쁜 놀이개를 사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랬으면 좋으련만 오늘은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드는구나. 어머니의 예감은 들어맞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덕의 집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뭐라고요? 풍랑을 만나 뒤집혔다고요?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배에 실린 물건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제주로 돌아오는 길에 물귀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어머니는 몸져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조금 남아있던 재산도 어머니 병수발에 써버려 만덕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만덕은 12살 나이에 2살 아래 동생인 만석을 데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둘이서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각자 친척 집에 맡겨졌습니다. 만덕을 거두어준 사람은 먼 친척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하녀가 필요했는지 만덕을 마구 부려먹었습니다. 만덕은 변변히 얻어먹지도 못하고 밤낮 없이 허드렛 일을 해야 했습니다. 친척집은 날이 갈수록 살림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루는 친척집 안주인이 만덕을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워. 너를 다른 집에 보내기로 했다. 그 집에 가면 배를 굴지는 않을 거야. 고맙습니다. 만덕은 늙은 기생의 집에 보내졌습니다. 늙은 기생은 만덕에게 집안일을 맡겼습니다. 만덕은 조금도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늙은 기생은 만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괜찮은 아이야. 부지런하고 재주가 있고
얼굴까지 예쁘단 말이지. 잘만 가르치면 최고의 기생이 되겠어. 늙은 기생은 만덕을 수양딸로 삼고는 노래와 춤, 가야금, 거문고 연주, 글과 그림 등을 가르쳤습니다. 만덕은 이 모든 것을 금세 익혀 기생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기생은 관청에 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기라고도 불렀습니다. 관기가 되면 기생 명부에 올라 양반들의 잔치에 불려나갔습니다. 만덕은 총명하고 아름다워 기생으로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제주 기생 하면 만덕을 떠올릴 정도로 이름난 기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육지에서 이도원이라는 사람이 순무어사로 내려왔습니다. 순무어사는 지방에 변란이나 재해가 있을 때 임금의 명을 받들고 와서 난을 진정시키고 백성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달래는 특사였습니다. 이도원은 정조의 명을 받고 제주도에 왔는데 잔치 자리에서 만덕을 처음 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제주 명기 만덕이구나. 소문대로 황진이 뺨치게 재주가 많구나. 이도원은 만덕의 노래와 춤을 대하고 만덕에게 반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틈만 나면 만덕을 불러 함께 지냈습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만덕도 이도원이 좋아졌습니다. 하루는 이도원이 만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제주도에서 나올 수 있다면 금강산 구경을 시켜주고 싶구나. 금강산이라면 강원도에 있다는 아름다운 산 말입니까? 그래, 아름답지. 금강산을 본다면 당장 죽어도 후회가 없다는 우리나라 최고의 산이지. 너도 아마 금강산을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걸? 만덕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야, 얼마나 아름다우면 당장 죽어도 후회가 없다고 했을까? 나리의 말씀을 들으니 금강산에 가고 싶네. 그러나 만덕은 금강산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금강산에 가려면 제주를 떠나야 하는데 제주 여자는 제주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요? 제주도는 바람이 많고 돌이 많고 여자가 많은 섬이라 해서 삼다도라고 불려왔습니다. 제주도에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것은 고기잡이 하는 남자들이 풍랑을 만나 많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자에게 제주를 떠날 수 있게 해주면 제주는 얼마 못 가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법으로 정해 제주 여자들의 발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도원이 말했습니다. 만덕아, 너는 언제까지 기생 노릇을 할래? 20살은 기생에게는 한갑이라던데 이 일을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니? 내가 보기에 너는 재주가 많고 영특할 뿐더러 부지런하기까지 하니 장사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예? 장사를 하라고요? 그래, 너는 지난번에 내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제주 특산물을 육지에 가져다 팔고 육지의 물건을 제주에 가져와 팔았다면서. 너도 그 일을 하면 되겠구나. 날이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걱정 말아라. 내가 보태줄 테니. 이도원은 제주로 내려오기 전에는 홍문관 벼슬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갑부의 아들이어서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것을 팔아 장사 미천으로 쓰거라. 나는 임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야 하니 내게 주는 선물이다. 이도원은 만덕 앞에 보물 몇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만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이구나. 천한 기생인 내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다니. 이도원이 육지로 떠난 뒤 만덕은 보물을 팔아 장사 미천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관청에 찾아가 제주 목사 신광익을 만났습니다. 사또 부탁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본래 양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친척 집에 맡겨졌다가 그 친척이 저를 기생집에 보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되었습니다. 사또께서는 저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리시어 저를 양인의 신분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만덕은 눈물을 흘리며 제주 목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제주 목사는 만덕의 말이 사실인지 관리를 불러 조사하게 했습니다. 만덕의 구슬픈 사정이 밝혀지자 제주 목사가 명을 내렸습니다. 광기 만덕의 이름을 기생명부에서 지우고 양인의 신분으로 되돌려 주어라. 만덕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김만덕은 제주의 하북포구에 객주집을 차렸습니다. 객주집은 객주 영업을 하는 집입니다. 객주란 상인의 물품을 맡아 팔기도 하고 물품 매매에 끼어들어 흥정을 붙이기도 하며 또 그 상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기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덕이 객주집을 차렸다는 소문이 돌자 육지 상인들은 다투어 객주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객주집에서 먹어갈 뿐 아니라 만덕에게 육지의 물건을 맡겼습니다. 쌀, 무명, 강목이요. 좋은 값에 팔아주시오. 김만덕은 육지의 물건을 제주 사람들에게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기생 시절에 양반층을 상대해 보니 양반집 여인들은 화장품, 옷감, 장신구를 무척 좋아하더군. 이런 물건들을 사들여 싼 값에 판다면 아주 잘 팔릴 거야. 김만덕은 이런 생각을 하고 육지 상인들에게 부탁하여 화장품, 옷감, 장신구를 들여왔습니다. 그러자 이 물건들은 제주에서 불티나게 팔려 나갔습니다. 김만덕은 녹용, 약초, 귤, 미역, 전복 등 제주의 특산물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제주 사람들에게 사들여 육지 상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육지 상인들은 제주의 특산물을 적당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어 김만덕의 객주집으로만 몰려들었습니다. 김만덕은 장사를 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판다. 둘째는 적당한 가격에 사고 판다. 셋째는 반드시 신용을 지키고 정직한 거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만덕의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게 된 것도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김만덕은 제주에서 손꼽히는 큰 상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들여 제주 부자 김만덕이라면 제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김만덕은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펑펑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전략하고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해 더욱 전략을 해야 돼. 그리고 편안히 사는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을 생각하여 하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김만덕은 주위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김만덕이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쓰지 않는 인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김만덕은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이웃이 있으면 아낌없이 돈을 내놓아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김만덕은 제주 독포에 사는 박계곤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박계곤은 제주에서 이름난 효자였습니다. 하루는 장사를 하러 배를 타고 육지를 향해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는 곧 가라앉아 버렸고 박계곤은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 어느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무인도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닷새를 굶자 정신이 흐릿해지고 온몸에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부모님은 누가 모시나? 여기서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구조를 청하는 편지를 쓰자. 박계곤은 힘을 내어 나무 조각에 편지를 써서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하느님, 이 편지를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전해주세요. 그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벼랑간 거센 바람이 불어 닥치더니 빠른 물살을 타고 편지가 독포 갯벌에 닿았습니다.
갯벌 앞에는 박개곤의 집이 있었습니다. 박개곤의 아버지는 문 밖으로 나왔다가 나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풍랑을 만나 무인도에 갇혀 있다고? 편지를 읽은 아버지는 깜짝 놀라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관가에서는 급히 구조선을 무인도로 보냈고 박개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낳은 효자는 역시 다르구나. 하늘이 그를 구해주었어. 박개곤의 사연을 듣고 감동을 받은 김만득은 박개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주에 당신 같은 효자가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부모님을 잘 섬기세요. 김만득은 그의 효성을 칭찬하며 녹용, 비단 등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무렵 제주에는 몇 년째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1793년 정조 17년에는 제주 새고을에 굶어 죽은 사람이 6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그득해 이러다가 제주에 사람의 씨가 말라버리겠어. 야단났군. 제주 전체가 공동묘지로 변하게 되었으니 제주 사람들은 모두 굶어 죽게 되었다며 근심에 잠겼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듬해는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때맞춰 비가 내려 들판에는 곡식이 익어갔습니다. 이대로라면 그의 농사는 대풍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확을 앞두고 제주에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애써 가꾸어 놓은 농산물들은 모두 날아가 버렸고 제주 사람들은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제주 목사 심낙수는 그의 9월에 이런 사정을 편지로 써서 조정에 알렸습니다. 태풍으로 올해 농사를 망쳐 제주 사람 모두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곡식 2만 섬을 급히 보내주십시오. 정조는 이 편지를 받고 조정 대신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제주에 큰 어려움이 닥쳤소. 곡식 2만 섬을 보내 백성들을 살리도록 하시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대신들은 곡식을 여러 배에 나눠 실어 제주로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배들은 제주에 닿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맙소사, 곡식을 실은 배들이 침몰했대.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우리를 모두 굶어 죽게 만들 셈인가? 사고 소식에 제주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해가 바뀌어 보릿고개가 되자 제주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거리에 장례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김만득은 생각했습니다. 제주 사람들을 굶게 내버려 둘 수 없어. 내가 나서서 그들을 살려야겠다. 김만득은 전 재산을 풀어 육지에서 곡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 곡식은 총 500석이었습니다. 김만득은 그 가운데 50석을 친척들 목으로 돌리고 나머지 450석을 간청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전 재산을 털어 육지에서 사들인 곡식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제주 목사 이우연은 김만득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반도 아닌 상인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백성들을 보호하겠다고 모두 내놓다니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나 꿈은 아니었습니다. 관청마당에는 쌀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주 목사는 곡식을 풀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모두 굶어 죽었지. 그분은 제주 사람들의 언인이야. 제주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김만득의 공덕을 칭찬했습니다. 정조는 제주 목사의 편지를 받고 눈이 등잔만해졌습니다. 제주에 사는 여인이 전 재산을 털어 굶주린 백성을 살렸다고? 참으로 고마운 일이구나. 정조는
김만덕에게 상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남자라면 벼슬을 주겠지만 여자라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오겠습니다. 김만덕은 제주 목사를 통해 임금의 뜻을 전해받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울에 가서 임금님이 사시는 대궐을 우러러 보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나라 최고의 산이라는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정조는 김만덕의 소원을 전해 듣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소원이 겨우 대궐과 금강산 구경이라고? 마침 잘 됐다. 나도 그 여인을 만나고 싶으니 어서 서울로 올라오게 하라. 그때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제주에 사는 여인은 제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여인을 내의원 의녀로 임명하여 서울로 불러들이는 것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다. 김만덕에게 내의원 의녀벼슬을 내리고 속히 서울로 오게 하라. 이리하여 김만덕은 제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796년 정조 20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양반도 아닌 평민 여자의 몸으로 그처럼 훌륭한 일을 하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실컷 구경을 하고 푹 쉬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왕과 왕비는 김만덕의 공을 치하하고 비단 5피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김만덕은 소원대로 대궐을 두루 살폈습니다. 그리고 남산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성 안에는 초가집과 기와집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김만덕은 서울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에 금강산에 올랐습니다. 금강산 12,000봉은 빼어나게 아름다웠습니다. 어째서 금강산을 우리나라 최고의 산이라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금강산을 구경하고 서울로 돌아온 김만덕은 우의정 최재공을 만났습니다. 최재공은 임금의 명을 받아 그동안 김만덕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김만덕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경을 다 했으니 제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대감을 뵙지 못하겠군요. 최재공이 말했습니다. 진나라 시황제와 한나라 무제는 바다 밖에 삼신산이 있다고 했지.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나라 한라산이 영주산이고 금강산이 복례산이라며 그들이 말한 삼신산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네. 자네는 제주에서 태어나 한라산에 올라가 보고 또 금강산까지 구경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삼신산 가운데 둘을 정복한 셈이지. 천하의 어느 남자가 자네 같은 일을 했겠는가? 제주 백성들을 구한 일은 아무도 흉내내지 못할 일이지. 그러니 내 앞에서 마음 약한 소리를 하지 말게. 최재공은 김만덕을 떠나보내기 전에 자신이 쓴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김만덕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서 쓴 만덕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김만덕은 고향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전과 다름없이 장사를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김만덕은 1812년 순조 1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주에서는 오늘날 만덕 봉사상을 제정하여 사업가로서 보기 드물게 사회봉사에 헌신한 김만덕의 삶을 기리고 있습니다.